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하고 유부녀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3년 넘게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던 게 연애한 지 1년째 되던 해였는데 그 후로 2년을 더 만나다가 30 넘은 이제서야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보니 묘하게 감회가 새롭네요. 아직은 한창 신혼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연애 시절과 달라진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접 겪어보니 결혼 생활과 연애는 천지 차이구나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연애처럼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집안 대 집안의 일이니까요. 그나마 저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다행이었지만 어린 시누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갑인 저와 남편보다 무려 6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첫 만남 때부터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연애를 했던 20대 후반 시절, 저는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던 시누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시누이를 먼저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남자친구와 동생은 엄청 가깝거나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나이 차이 때문인지 남자친구가 동생을 많이 귀여워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빠 여자친구를 궁금해하는 동생에게 저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죠. 저도 남자친구의 어린 동생이 궁금했고 흔쾌히 동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평소 동생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인 동생 걱정을 자주 했었어요. 노는 걸 좋아하고 철이 없어서 걱정이라 했죠. 애가 어려서부터 막내라고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걱정도 없고 철도 없어. 그러니까 좀 철없이 굴어도 동생처럼 생각해줘. 부탁해. 만남 전부터 동생을 걱정하는 남자친구 말을 들으며 어떨까 했지만 다행히 시누이는 활달하고 명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누이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제가 스타일이 어떻다니, 늙어 보인다니 그런 소리를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어머, 둘이 진짜 동갑 맞아요? 나는 또 한참 연상인 줄? 우리 오빠보다 늙어 보여서 30 넘은 줄 알았어요, 언니. 그래요? 오늘 민정씨 만난다고 그래서 화장을 열심히 했더니 좀 그래 보이나 봐요. 민정아, 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왜? 내가 욕이라도 했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언니, 설마 내 말에 기분 상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6살이나 많은데 민정씨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괜찮아요. 별말도 아닌 이야기로 6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화를 내는 것도 우습다 싶어서 참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시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 풀리고 남한테 무례한 행동을 해도 큰일 나본 적 없는 집안에서 혼도 안 나고 곱게 자란 막내 동생 그 자체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이라서 동생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통 이기적이라는 소리 듣는 외동들보다 형제들과 터울 차이 많이 나는 동생들이 더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늦둥이 동생들은 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사랑과 관심만 받다 보니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위로 형제가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는지 비교할 수 있으니 외동보다 더 표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제 시누이도 오빠와 6살이나 차이가 났으니 흔한 남매들처럼 투닥거리며 싸우는 일도 없고 부모님이나 오빠에게 사랑만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두 관심이 자기를 향해야 하고 남한테 시선이 쏠리는 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시누이 앞에 제가 나타났으니 제가 시누이에게 얼마나 눈엣가시가 되었겠나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후로도 시누이와 쉽게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서로 집까지 들락거렸는데도 저를 예뻐해주시는 시부모님과 달리 시누이는 저를 원수처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정말 성형 안 한 건 맞아요? 아무래도 그 눈 새로 한 것 같은데. 쌍꺼풀 한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선명할 수 있어요? 누가 그린 것처럼?
자연 쌍꺼풀도 그럴 수 있죠. 저 진짜 안 했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인상이 짙으셔서 엄마 닮아서 그래요. 에이, 내 눈은 정확한데? 진짜 수술한 것 같은데? 아니면 코는요? 코는 했죠? 언니 진짜 수술 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빠가 의사라면서 수술이 뭐가 어떻다고 몸을 사려요? 나한테만 슬쩍 알려줘요. 응? 제가 성형 같은 거 안 했다고 하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의사이시니까 몸에 칼 대기 쉽지 않냐며 저를 성형미인처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시부모님한테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철없는 시누이가 우기는 억지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저한테는 그런 것도 다 철없는 시누이의 투정처럼 여겨졌어요. 갑자기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린 동생 마음에 오빠를 뺏기는 것 같아서 괜한 질투라도 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누이가 너무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동생이 있었으면 했었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저도 시누이와 잘 지내보고 싶었죠. 사실 시부모님이나 남자친구가 시누이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족들 걱정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늦둥이 자식으로 시누이를 임신하셨을 때 하마터면 유산을 할 뻔 하셨다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여러 병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병원에서는 하나같이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었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를 지켜내셨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몸도 약하다 보니 더 걱정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남자친구나 다들 시누이 앞에서는 물음분들이셨어요. 다들 철없는 시누이가 걱정이 되면서도 혹시나 잘못되기라도 할까 싶어 크게 나무라지 못하셨죠. 저도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시누이를 동생처럼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정말 쥐어받고 싶을 만큼 얄미워도 내 친동생이다 생각하며 참으려고 했죠. 하지만 철없는 시누이는 제 속도 모르고 일찍부터 시누이 노릇을 하려 야단이었습니다. 결혼 약속도 미리 받고 서로 집에 밥 먹으러 오갈 정도로 가까워졌던 제가 시댁을 자주 찾았어요. 그래도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벌써부터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시비를 걸더라고요. 언니는 벌써부터 우리 집이 편한가 봐요. 이제는 선물도 없이 그냥 오네? 시댁이 만만해요? 아, 오늘은 급하게 오느라 빈손으로 왔네요. 다음에 챙길게요, 아가씨.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니? 지인은 이제 우리랑 한 가족인데 누가 집에 오면서 선물을 사오니? 앞으로도 선물 챙기고 그러지 마. 얘 민정이, 너는 왜 새언니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너는 괜히 새언니한테 시비 걸지 말고 가서 엄마 일이나 좀 도와라. 상에 수저도 좀 넣고. 엄마는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새언니가 우리 식구면 이제 새언니도 일 시켜. 그나마 시부모님이 딸보다는 손님인 제 눈치를 보셔서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평생 가족들에게 사랑만 받고 자란 시누이를 쉽게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제게 실수를 하고 못되게 굴어도 다들 대신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시누이를 많이 혼내지는 못하셨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던 시누이는 저도 자기 앞에서 기죽어 살기를 바라는지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파혼을 할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상견례를 잡게 되었고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네 아버지가 하신다는 병원은 잘 돼요? 글쎄요, 잘 되시지 않을까요? 제가 아버지 병원 일은 잘 몰라서요. 에이, 자식이 부모님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뭐 병원에 환자는 많은지 환자는 잘 보시는지 늘 확인해야죠. 그래야죠. 근데 그거야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언니, 혹시 우리한테 말 안 한 건 없죠? 네? 뭐가요? 아니,
이제 결혼도 코앞인데 뭐 숨기는 건 없나 해서요. 이제 상견례만 하면 결혼 엎을 수도 없는 건데 서로 신중해야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숨길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건 저도 없어서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건지 사람 속을 괜히 떠보려는 신우이의 눈치에 저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괜히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귀엽다 해도 정도가 있지 남의 부모님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는 것도 이상했고 말이에요. 사실 그전에도 신우이가 저희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괜히 잘난 척한다느니 아버지가 의사라고 자기 집을 무시한다느니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의사이신 거지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기분은 상했지만 상견례를 앞두고 시비를 나누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신우이의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디어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 허락은 받은 거나 다름없고 저도 예비시댁에 여러 번 인사도 드려서 많이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상견례라는 건 참 떨리는 일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한다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이제는 정말 결혼이 코앞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긴장돼서 그런지 중요한 날을 위해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깊게 잠들지는 못했죠. 저희 부모님 역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이신지 다들 평소와 달리 많이 떨려 보이셨어요.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부모님을 보니 저도 다시 떨리는 듯 했습니다. 지희야, 엄마 정말 괜찮니? 아유, 자식 결혼시키려니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다. 예쁘다니까 그래. 왜 걱정이야? 예쁜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 안 꾸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꾸미려니 괜히 건방져 보일까 걱정이고 이거 참 어렵다. 적당히 아름다우세요. 아빠도 깔끔하고 좋고 어머님 아버님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아니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첫 만남인데 첫인상이 좋아야지. 괜히 흠잡힐 일 없어야지. 이게 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야. 사회생활 연차도 길어 웬만한 일로는 떨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잔뜩 긴장하시는 모습을 보자 자식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 저도 조금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 앞에서 흠 하나라도 잡히지 않을까 싶어 옷 고르는 것 하나부터 화장이나 넥타이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쓰시는 게 전부 저 때문인 걸 저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저는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기를 기대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생겨서 늦기라도 할까 싶어서 한참 일찍 출발을 했더니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쪽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오고 계시다고 하셔서 저희는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죠. 그리고 한참 뒤에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늦으시는 걸 보니 우리만 괜히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나 싶어 남자친구에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같이 오기로 했던 신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난감해하는 모습에 저는 슬쩍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뭐야? 오늘 아가씨도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표정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게 사실 민정이가 늦어서 우리도 원래 더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걔 때문에 늦은 거야. 상견례 전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놀았나 봐. 친구 집에서 잠들어서 오전까지는 온다 그러길래 한참 기다렸는데 여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미안해 지희야. 장인 장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민정이 없이 해야겠다. 내가 진짜 철없는 동생 때문에 미치겠다. 장인 장모님이랑 너한테 정말 면모가 없어. 미안해 지희야. 신우이까지 오겠다고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식사 예약까지 했는데 그런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신우이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친구들과 논다고 말이죠. 워낙 철없고 부모님 말이나 오빠 말은 듣지도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저희 부모님 모시는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사회생활 할 줄도 모르는 건지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듯한 신우이의 행동에 화가 났죠. 하지만 그런 동생 단속 못했다고 자책하는 남자친구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 죄송스러워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돈. 바쁘신 분들 모시고 한참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늦지도 않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쪽이 초행길이다 보니 괜히 서둘러 일찍 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늦은 건 늦은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 생각하시면 저희가 더 미리미리 왔어야 하는데 오늘 같이 오겠다고 했던 딸아이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럼 사돈 처녀는 오늘 못 보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동생을 미리 못 챙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아, 민혁씨. 아가씨는 나중에 결혼식 날 만나면 되지 뭐. 일찍 도착한 저희를 괜히 기다리게 하셨다는 생각에 시부모님이 한참 죄송해하시고 동생 대신 사과하는 남자친구 말을 저까지 거들고서야 겨우 상견례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신우이 성격을 모르시니 대충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소 신우이가 하던 행동과 철딱선이 없는 짓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겨우겨우 참아야 할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상견례 날까지 일어나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스나마나한 신우이 하나 때문에 상견례를 망칠 수도 없기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고 양가 부모님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담소를 나누시며 긴장 속에 식사를 진행하셨어요. 아직 중요한 얘기보다는 서로 자식들 키우며 어려웠던 이야기,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같은 추억 얘기들을 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셨죠. 의외로 말씀이 잘 통하시는 어머님들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더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식사를 다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식당 미닫이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시누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남자친구는 자기 동생이 갑자기 쳐들어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스러워하며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고 있었고 시부모님 역시 저런 딸을 뭐라고 포장해야 하나 근심스러워 보이셨어요. 민정아, 너 대체 이게 무슨... 그나마 저희 부모님이 사돈 처녀를 먼저 반겨주셔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머, 오늘 못 보고 가는 줄 알고 아쉬웠는데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어서 와요, 사돈 처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어머, 새언니 화났어요? 언니 눈에서 불 나오겠다. 눈 좀 풀어요. 어이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저더러 무섭다며 눈이나 풀으라고 말하는 시누이를 보자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애처롭게 눈치를 살피는 남자친구를 봐서라도 저는 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 저런 시누이를 만나게 된 제가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시부모님은 모두 성품 좋으시고 교양 있으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시는 데다가 결혼할 남자친구 역시 어디 나가서 눈밖에 날만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시누이가 나온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는 거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위해 말괄량이 시누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표정을 풀고 뒤늦게 온 시누이를 자리에 앉히고 저희는 다 같이 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결혼식장 위치는 어느 쪽이 좋으신지, 하객 수는 대충 어떻게 하실 건지, 부모님들끼리 세세하게 조율해야 하는 문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두 집안이 가족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줄 알았지만
결혼식 문제부터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저희야 결혼식 위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친인척들이나 지인들 전부 서울 경기권에 계시니까 주차만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객 수는 좀 여유롭게 잡고 싶어서 말입니다. 제가 병원 일을 오래 했다 보니까 알고 지낸 환자들이나 후배들이 결혼식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제가 자식이 하나뿐이다 보니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원장님이시니 손님이 많으시겠다 싶었죠. 저희는 대충 150명 정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부르실 거면 마음 편히 하세요. 잔칫날 손님 많으면 좋은 거죠. 저도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결혼은 마음 먹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더 힘들다고. 결혼식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집도 많다고 말이죠. 그 중에서도 양가 집안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도 하고 특히나 작은 문제들로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객 숫자 같은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자식이 저 하나라고 결혼식 문제에 굉장히 욕심이 있으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라도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양쪽 하객 수가 너무 차이 나면 시댁에서 싫어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지 시아버님께서 흔쾌히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거 연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결혼식이야 애들 좋자고 하는 건데 애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손님이 많으시면 당연히 저희가 양보를 해야죠. 그리고 저희야 뭐 아들 보내고 몇 년 안에 딸아이 시집 보낼 수 있으니 그게 욕심 부릴 일도 없습니다. 그럼 결혼식 문제는 사돈들 의견대로 하시죠. 월급쟁이 제 입장보다는 우리 원장 선생님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유, 겸손이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사돈을 얻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괜히 자식 앞세워 기싸움하지도 않으시고 자존심 세우거나 트집 잡는 일도 없으신 덕분에 이야기가 잘 풀려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늦게 와서는 말없이 후식만 먹던 시누이가 먹다 말고 갑자기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감히 무슨 짓인가 싶어 쳐다보는데 기집애가 술이 덜 깼는지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돈어른 의사 맞아요? 진짜 거짓말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거짓말이라뇨? 언니, 내가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요? 갑자기 우리 아빠가 의사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신우이의 황당무계한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저더러 바보처럼 구냐는 말도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 순간 저는 그동안 깐족거리던 신우이 말들이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어쩐지 얼마 전부터 신우이가 자꾸 저한테 뭐 숨기는 건 없냐느니 가족이 될 사이에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라느니 알 수 없는 말들로 제 속을 긁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애가 괜히 나를 떠보려고 수를 쓰는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었죠. 아가씨, 말 똑바로 해요.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의사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민정아,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뭘 알고 하는 소리야? 엄마,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 할까봐? 오빠도 사기 결혼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 이민정,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게 똑바로 말 못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장인어른한테 함부로 굴고 있어. 지금 다들 너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이게 장난 같아? 얼른 사과 안 드려? 내가 입 열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새언니랑 사돈어른들일걸? 오빠는 동생 말 못 믿어?
새언니, 나 새언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내가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는데 왜 기회를 잡지를 못하지? 아니, 나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사돈 직업 보고 결혼시킬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왜?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떠받들어 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끝까지 거짓말할 생각이었어요? 상견례 전에 말을 했어야 거짓말도 용서가 되는 거지. 아니면 그거 진짜 사기예요. 뭐라고요? 아가씨, 정말 나랑 우리 가족을 뭐로 보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해니까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요. 어디서 나랑 우리 부모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요. 내가 뭐하러 그런 걸 거짓말을 해요? 아가씨야말로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막말하고 벌써부터 시누이 노릇하더니 이제는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진짜 내가 다 봤다니까? 사돈어른 의사 아니잖아요. 의사한다던 사돈이 고깃집에서 힘들게 불판 닦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정말 뭘 알고 있어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건가 했던 저는 시누이 입에서 나온 짧은 설명에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의 아버지 직업이 의사가 아니라며 헛소리를 하던 게 겨우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모습을 봤다는 이유였더라고요. 고작 그런 이유라는 게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욕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화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가 저를 두고 꼬장 부리고 선 넘는 행동들을 해도 철없는 동생 짓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참았지만 제가 아닌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시누이의 황당한 소리도 그렇지만 그런 딸의 헛소리를 들으시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도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믿었던 시부모님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저를 딸처럼 많이 아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별별 소리 다 하며 저희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딸을 그대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황당한 마음에 아무 말씀 못하신 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따님을 말리셔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따님을 그렇게 키우신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저도 그런 시누이가 있는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기 오빠랑 결혼을 하면 나를 뭐로 모함을 해서 곤란스럽게 할지 예상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기집애 눈에 제가 마음에 들 날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시누이는 두고두고 저를 괴롭히겠죠. 어쩌면 나중에 저와 시댁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부관계를 끊어놓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태 참았던 만큼 더 깊이 화가 났던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파혼을 외쳤습니다. 너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기나 해?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나랑 너희 오빠 결혼시키기 싫어서 이런 깽판 치는 거면 그냥 나만 욕해. 왜 잘못 없는 우리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져? 우리 부모님이 너 같은 게 왈가왈부할 만큼 만만한 분이신 줄 알아? 그래, 네 뜻대로 이 결혼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드려. 당장! 지희야, 파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됐어. 민혁 씨도 동생 가수 못하는 건 매한가지야.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동생한테 사과나 시켜. 아가, 파혼이라니. 민정아, 너 언니한테 얼른 사과해. 어서. 사과는 그쪽에서 해야지. 지금 사기 결혼하려고 그래놓고 뭐가 그리 당당해? 의사라는 사람이 고깃집 불판을 왜 닫고 있어? 안 그래요?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언니 진짜 가증스러워요. 알아요? 그런데 순간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동생에게 다가가더니 냅다 뺨을 때렸습니다. 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경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까지 모두 놀라셨습니다. 물론 오빠에게 얻어맞은 시누이 역시 그대로 참고 있지는 않았죠.
태어나서 생전 처음 얻어맞아본 신우이는 억울하고 분한지 맞은 뺨을 감싸주고 자기 오빠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려면 거짓말한 네 여자친구를 때려! 여자에 미쳐가지고 동생은 보이지도 않아? 엄마 아빠 다들 오빠 보고만 있을 거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네가 말한 그 고깃집 장모님 가게야, 이 미친 고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라도 감싸고 싶은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너는 네가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지? 넌 지금 고깃집에서 장인어른이 불판 닦는 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야? 그래? 남의 가게던 자기 가게던 의사나 되는 사람이 불판을 왜 닦아? 그건 20살짜리 애들도 하기 싫어서 꺼리는 일이야.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굳은 일을 워낙 하기 싫어해서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우리 처 가게 일을 좀 도와줬어요. 사실 미리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부터 가게를 하나 인수했거든요.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 그래서 가게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직원들 구하기도 힘들고 자꾸 빵꾸도 나고. 그래서 내가 가끔 퇴근하고 도와주곤 했는데 근데 그걸 사돈 처녀가 오해를 한 모양이구만. 이거 내가 괜한 오해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사돈,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엄마 아빠 내가 진짜 봤다고. 저 사람들 뒷조사부터 해야 한다니까? 의사가 체면이 있지 고깃집 불판을 왜 닦냐고. 그 고깃집은 자기들 거 맞대? 새언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거지처럼 다니는데 그런 집에 무슨 돈이 있겠어. 너 정말 그만 못해? 사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그동안 칠렐레 팔렐레 정신 못 차리고 망나니처럼 살더니 이제는 네 오빠 혼사까지 망치려고 그래? 남자친구의 말과 저희 아버지의 설명에 시부모님은 신우이의 헛소리를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뭐로 본 건지 신우이는 겨우 저희 아빠가 불판 닦는 걸로 꼬투리를 잡을 정도로 제가 의사딸이라는 걸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 덕 안 보고 제 월급으로만 지내서 더 의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남자친구와 시부모님은 모두 제 편이셨죠. 악력으로라도 신우이 입을 닫게 할 생각이신지 어떻게든 신우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안달이셨거든요. 이사돈,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다 딸자식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제발 노여움 풀어주세요. 저는 또 사돈 처녀가 뭘 가지고 그러나 당황을 했지 뭡니까. 혹시 제가 의사면허라도 취소당했나 싶었지요. 아버지는 애써 웃으셨지만 당돌한 사돈 처녀의 억지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하셨습니다. 애초에 저희 엄마 가게에서 일 좀 도와주신 것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실 줄도 모르셨겠지만 하나뿐인 딸을 어렵게 결혼시키는 마당에 제가 앞으로 얼굴 맞대고 식구로 지내야 하는 신우이가 그런 성깔인 게 너무나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던 저희 부모님이셨을 텐데 결혼 전부터 이런 꼴을 보여서 저 또한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신우이 성질을 그냥 참았던 건 전부 시부모님과 남자친구를 봐서 참았던 거였고 신우이가 시짜짓하는 건 집안에서나 그럴 거라 생각했던 건데 저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건 저한테도 큰일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부모가 딸자식이 신우이한테 구박받는 꼴을 보고도 결혼을 허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은 사과도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 자리를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거참,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려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지금 상황에 무슨 이야기를 더하기는 어렵겠군요.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파하는 게 맞겠습니다. 사돈,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죄송해서 안 됩니다. 사과라도 받고 가시죠.
글쎄요. 사과도 할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사돈 처녀도 지금은 제대로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돈 처녀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굳이 엎드려서 절 받고 싶지도 않고 아무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혼비백산하여 뒤따라 나왔지만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죠. 장인어른, 다 제 탓입니다. 제발 한 번만 이해해주세요. 그래, 자네 마음은 알겠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오늘은 가족들 모시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아빠의 그 말씀이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걸 아는 저는 붙잡는 남자친구를 말리며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동안 내내 말씀이 없던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서야 한숨을 쉬시며 입을 여셨어요. 거참, 그 사돈 처녀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어떻게 처음 만난 어른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당황했네. 당황하기뿐이야?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의사는 불판 좀 닦으면 안 되나? 나 정말 남의 집 귀한 따님만 아니면 내가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니까. 같은 딸 가진 엄마로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이서방은 진중하고 성실한 성격인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니 그 애는? 너한테 평소에도 그랬었니? 나 살다 진짜 사돈처녀한테 그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네. 저는 시누이 때문에 난감해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어떤 말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말처럼 파혼을 하는 것도 결정하기 어려웠죠. 아까는 저도 시누이 망언에 순간 열이 받아서 파혼을 하자고 얘기를 꺼냈지만 결국 제 편을 들고 자기 동생 뺨을 때리는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기 동생 편 드는구나 싶어서 더 화가 났던 건데 남자친구나 시부모님 역시 시누이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마음은 좀 풀렸죠. 하지만 결혼을 해서 그런 시누이를 계속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걸 걱정하는 것 같으셨어요. 정말 사돈이나 이서방을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는데 하필 시누이라는 게 그 모양이라서 어떻게 하니? 너 그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니다. 아무리 사돈댁이 너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해도 결국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우선인 거야. 너는 며느리일 뿐인데 그 댁에서 큰일 났을 때 네 편을 들어주시겠니? 그렇다고 차별하실 분들은 아니긴 한데 오늘도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 없어서 그러셨을 거야. 워낙 조용하신 분들이라 사돈 앞에서 딸 자식 혼내는 것도 어려우셨겠지. 어쨌든 네가 앞으로 그런 시누이를 당해야 하는 건 맞잖아. 나는 정말 모르겠다. 저희 집에서는 선뜻 결론이 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기어이 집으로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부터 며칠 동안 직접 와서 부모님께 사과드리겠다고 연락했던 남자친구였지만 제가 됐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거절을 당하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파혼하겠다 싶었는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온 남자친구였습니다. 부모님도 찾아온 사람을 문전박대 못하시겠던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는 현관이 열리자마자 냅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이 동생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 동생이 귀엽다고 제대로 혼내지 못한 탓에 그런 천방지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 동생 때문에 곤란하거나 앞으로 지희가 제 동생 때문에 곤란하거나 속상한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자네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아무리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지만 정도가 있는 거지. 우리는 솔직히 그날 너무 실망이 컸네. 근데 우리 딸을 그런 시누이 있는 집에 보내려니 내가 도통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그래. 압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앞으로 지희가 제 동생 안 보고 살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저희 동생 해외로 보내버린다고 하셨어요. 원하시면 결혼식 날에도 눈에 안 띄게 하겠습니다. 뭐든 바라시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결혼만 허락해주세요. 뭐? 아예 쫓아내시겠다고? 아니, 그렇다고 뭘 그렇게까지야. 우리도 내 딸 괴로운 일만 없으면 괜찮다는 거지. 가족 간에 다 찢어놓겠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니 마음은 좀 풀리는구만.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을 지키고 싶으신지 정말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어릴 적 몸도 약하고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었던 딸이라 멀리 내놓지 못하셨던 시부모님이 그런 시누이를 아예 해외로 보내서 제 눈에 치워버리겠다고까지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팔자 좋게 살지 못하게 캐나다 시골집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서 어학연수나 시키실 생각이라고 하셨죠. 거기다가 오빠 결혼식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까지 하시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의 진심이 와닿은 듯 하셨습니다. 그런 성이라도 보이신 걸로 마음이 풀리셨던 거죠. 결국 그런 설득에 저희의 파워는 없던 일이 되었고 시누이는 다행히 유배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도 원하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미 자기 때문에 오빠 결혼이 엎어질 뻔하고 부모님께 호되게 혼이 났으니 시누이도 제게 만만하게 나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시누이가 직접 저희 집에 와서 사과를 하게 시켰고 꼼짝없이 눈물 흘리고 사과하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조금은 기죽은 모습을 보니 저도 굳이 결혼까지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예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식 때문에 별꼴을 다 보고 몇 번이나 사과 표시를 하신 시부모님이 제게 더 눈치를 보시는 듯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시누이가 자기 부모님 눈치라도 보는 게 저한테는 다행이었죠. 덕분인지 그 후로 제가 시누이와 따로 만나거나 전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시누이와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죠. 한동안 집에서 용돈마저 끊겼던 시누이는 그 후로도 조용히 지내더니 요즘은 신부 수업을 한다며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한번 자식 결혼을 망칠 뻔하셨으니 막내딸 결혼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셨던 건지 그래서 요즘 시누이는 기초 예절부터 음식, 살림까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시누이가 정신을 차리고 시집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덕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시누이가 저한테 또 못된 짓을 할까 싶어 시누이에게 일부러 일을 시키셨고 시누이는 제 대신 하루 종일 부엌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새언니 괴롭히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불호령도 받아야 했고요. 덕분에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시누이와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습니다. 뒤에서는 무슨 욕을 하려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나 시부모님 앞에서는 언니 오셨어요 하며 깍듯한 시동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저도 만족해야죠. 남편과도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이만하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아이 계획을 세워볼까 해요. 그럼 앞으로도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